연인이 헤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방어기제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연인에 대한 이성적 매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방어기제가 자극되면서 감정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감정이 식어버리는 경우다. 이런 이별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올바로 접근하면 재회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예를 들어 내 사연 양식에는 고객 자신이나 상대의 전 연애 관련 이슈를 적는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대의 전 연인이 바람을 피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례가 많다. 이런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된 치유 없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있다. 새 연인이 조금만 소홀함을 보여도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 연인이 연락이 늦어지거나 다른 인간관계나 일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면서 이 사람도 결국 변심하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이 자극된다. 처음에는 스스로 억누르려 하지만 이 불안이 누적되면서 결국 서운함과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한다. 만약 연인이 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화를 낸다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감정이 서서히 식어간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상처받을 것이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감정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다 불안이 극대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이별을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상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즉,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방어기제가 작용해 이별한 경우 재회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해소되면 감정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어기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르게 만들고 상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면 감정은 회복될 수 있다. 방어기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비난하거나 폭언을 하면서 능동적 공격성을 띠고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타며 담을 쌓고 회피해버리는 수동적 공격성을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 반응은 똑같다. 자신을 보호하며 동시에 관계 주도권을 지키려는 방어적 행동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우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방어기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상대의 뇌가 계속해서 위협 신호를 보내고 있다. 위협을 감지한 뇌는 시간이 지나야만 이제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방어 태세를 풀어야만 다시 감정을 열 가능성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최소 3주 길게는 8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접근하면 상대는 여전히 방어 기제 속에 있기 때문에 차갑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방어 기제 속에서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다가가면 상대는 이 사람이 또 나를 흔들려고 하나라고 경계하며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감정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리고 상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방어 기제가 충분히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경계심이 점차 누그러지고 오히려 연인이 나를 정말로 떠난 걸까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다. 이 시점이 되면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살피며 간접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거나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난 후 접근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자존심이 다칠까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접근할 때는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벼운 안부를 묻되 나는 여전히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은근히 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는 것이다. 안부 인사 이후 문득 생각났는데 예전에 너가 추천해줬던 곳에 다녀왔어. 꽤 괜찮더라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는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신경 쓰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후 상대의 반응을 신중하게 살펴보며 방어 기제가 다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대가 여전히 공격성을 보인다면 무리하게 다가가려 하지 말고 다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방어 기제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회를 시도하면 상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가 비교적 편안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부터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가 충분히 안정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재회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상대가 다시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방어 기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해제되는 것이지 논리적인 설득이나 감정적인 호소로 즉각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접근 방식에서도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다시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점차 감정을 열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당신이 상대의 방어 기제를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줘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관계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반드시 잘못된 점을 인지시켜야 한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런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연인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숙한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 일방적으로 밀어내거나 상처 주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릴 뿐이다. 당신은 상대를 도와줄 수 있지만 상대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상대가 방어 기제에 갇혀 있을 때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온전히 상대의 몫이다. 과도한 방어 기제는 상대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소중한 관계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상대가 반복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면서 밀어내고 있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이 계속 머물 것이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끝없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는 당신을 당연시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정말로 상대를 돕고 싶다면 상대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나는 무조건 너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가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나는 떠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손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방어 기제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이해하고 싶지만 너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상대를 설득하려 들면 상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떠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상대는 결국 자신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당신은 상대가 방어 기제 속에서 계속 자신을 정당화하며 관계를 망가뜨리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도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상대의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상대가 자신의 방어 기제를 다루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떠날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변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란다.